다 한국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혐한 많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혐한이란 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인데 괜히 시기에서 질투해서 또는 그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한류는 서서히 번지면서 이게 대만과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로 퍼졌다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재밌고 독특하신 분 모셨습니다. 교육사업가를 모셨는데요. 이카이스라고 하는 언어교육,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을 하시는 이현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박사님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뵙고 싶었어요. 요즘 뭐 저 유튜브 보니까 뭐 정말 잘 나가시더라고요. 아직 네. 멀었습니다. 교육사업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삼성물산 다니다가 네. 2001년에 창업을 해서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등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치는 마이플이라는 브랜드로 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토익 등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온라인과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핸드폰 다 앱으로 하고 저도 있고요. 배워야겠네요. 마이플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풀린다 해서 마이플이고. 일본어 배우고 싶은데 저는 지금. 저희 거 일본어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라는 브랜드로 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어를 제대로 서비스하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외국어 서비스, 외국인에게 한국어 서비스. 예, 이걸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여러 나라 또 한국어에 대한 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또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또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래저래 강의하신 거 보니까 한글 창제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살, 4살이면 배우는 게 한국어인데 네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알고 있는 이 한국어, 한글에 대해서 네.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글자만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했더니 그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신기하다, 놀랍다, 몰랐다 하면서 네. 많은 또 반응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저도 궁금합니다. 한국어를 전 세계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많이 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해주신 강연들 쭉 보니까 요즘 한류 열풍이 뜨겁지만 네. 이게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 아주 뿌리가 깊다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뭐 한류 하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한류라는 말 자체가 대만에서 만든 말이에요. 대만의 그렇습니까? 인스리아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미국 대만에 이제 수입을 해가던 업체가 네. 사실 우리가 한류라는 최근에 이게 최근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 BTS 오징어 게임 얘기가 아니에요. 수십 네. 년 됐고요. 사실은 겨울 연가, 가을 동화라고 하는 옛날 KBS 드라마를 네. 그 대만 업체가 이제 수입을 해서 대만의 TV에 틀었어요. 그게 반향이 좋으니까 그게 이제 중국 본토에 넘어가서 사실 대만과 중국 본토로 시작을 하면서 한류라는 말을 이제 그 대만의 이직원 사장이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그게 한 30년 됐는데 아니요, 저는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일본에서 아니에요. 나온 줄 예, 알았더니 대만 사람이 만든 말이고요. 대만이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만과 중국, 일본에서 이렇게 있던 그다음에 네. 이제 H2O, 뭐 빅뱅 그랬던 게 지금 계속해서 번지면서 마치 뭐 옷감에 물이 번지듯이 네. 서서히 번지면서 이게 대만과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로 퍼졌다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찻잔 돌풍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퍼지면서 이제는 5대양 6대주에 남미부터 유럽 문화적 자부심이 센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한테까지도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서 네. 한류라는 말을 사람들이 최근 한 20, 30년 또는 최근 한 10년, 2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류는 네. 한 1500년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00년이요. 박사님께서 우리 조상의 피에 네. 페르시아 사람들이 섞였다 그러는데 실제로 섞여 있습니다. 아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랑은 1500년 가까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신라가 유토피아했던 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사계절. 그 아랍은 중동 사막이잖아요. 척박하잖아요. 공기도 안 좋고. 근데 우리 다 신라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다 뭐 하는 물 얘기가 맑고 공기 좋고 그래서 네. 모든 병이 신라만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공기 좋은 데 가면
그렇죠. 병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500년 전 신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꽃 만발하고 금이 풍부해서 부자 나라고 먹을 거 많고 그래서 유토피아로 그래서 신라에서 나온 것들을 고려에서 나온 것들은 최고로죠. 고려 인삼, 고려 실크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의 한류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 세력들이 결국은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동남아를 설권을 해서 네.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거기 다 전부 다 이슬람들이죠. 이슬람이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5천이 다 이슬람이잖아요. 예.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동남아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슬림이 이게 꽉 잡고 있는 거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들이 다 한국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신라예요, 한국은? 그렇죠. 그때 바실라,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이미 네. 한국에 대한 동경과 한국에 대한 리스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도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친미 국가지 않습니까? 네. 이란은 이제 시아파 국가로서 지금 뭐 미국하고도 지금 적대적 이게 뭐 사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 제일 중요한 도로가 워싱턴로입니까? 뉴욕로입니까? 뭡니까? 그 테헤란로요. 테헤란로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테헤란로예요. 네. 지금 강남역부터 저 삼성역까지 그 대한민국의 강남 최고의 중심 아닙니까? 중심. 거기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성 1977년도에 네.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그 이란으로부터 이제 원유를 받으면서 되게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우호 관계 해가지고 테헤란로 이란에는 서울로가 생겼고 네. 우리 77년도에는 테헤란로가 생겼는데 지금도 굉장히 우호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 그러니까 이란의 네. 국기가 이란 뭐 축구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란의 국기가 태권도지 않습니까? 이란 아, 나라 태권도- 운동이요? 예, 태권도 우리나라보다 태권도를 더 잘하고요. 지금 올림픽 그래요? 금메달을 이란이 지금 뭐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친미 국가인데 네. 친미 국가 치고 이란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 나라 몇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미국하고도 친한 뭔가 알게 모르게 관계인데 뭔가가 통하는 게 있는 있는 거죠.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무슬림들하고도 적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인도네시아든 네. 저 무슨 파키스탄 다 저기 무슬림들이거든요. 네. 근데도 저희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힘이고 정말로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팍스 코리아나의 기틀을 150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수용을 했다라는 게 그런 제 게 있군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일본에서는 이 무슬림하고 갈등이 심한가 봐요. 예. 자, 일본의 얘기를 이제 보면요. 네. 저는 일본의 문화 인류학적 DNA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얘기도 다 있죠. 그러니까 타고난 생체적 DNA 말고 역사적으로 이제 또 문화적으로 하는 거 한국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르죠. 아니에요. 문화 인류학적 DNA가 우리랑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문화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아시겠지만 와 문화라고 합니다. 한자로 화. 네. 와 문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와쿠라고 해가지고 남한테 패 끼치지 않는 거. 메이와쿠라는 게 이제 한자로는 미혹인데 그게 민폐 끼치는 거예요. 예, 민폐 끼치지 말자. 그게 민폐 끼치지 말자. 그게 네. 메이와쿠 문화와 와 문화가 결국은 같은 건데 와라는 게 조화로운 거고 네. 규율과 질서를 깨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사무라이 전국 시대 때부터 나온 거잖아요. 네. 일본은 칼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선비의 나라고 칼의 나라가 칼로다가 일본을 통치하면서 질서를 깨고 하는 거에는 가차없이 배버렸단 말이에요. 네. 분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와문한 거예요. 네. 네. 초밥집 하던 사람은 초밥집만 해야 되고 네. 국수집 하는 국수집 해야지 다른 거 넘보면 민폐 끼치는 거고 괜히 분쟁 나고 싸움 나고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해요. 네. 그게 와문화거든요. 그래서 와문하고 거기서 나온 게 메이와크 문화거든요. 이게 민폐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되게 질서를 잘 지키고 좋은 면이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장점과 단점 어떻게 보면 같은 속성이지 단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뒤집으면 이렇게 보면 장점이 이렇게 보면 단점이잖아요. 즉 와문화하고 메이와크 문화의 장점이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의 일들을
분수를 알고 분수를 깨지 않으려고 하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뭐가 발전하냐? 창인 정신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대를 이어서 국수집 하면 아버지 거 물려받아 나도 국수집 아들한테도 국수집 물려받아 그게 분수를 지키는 거야. 우리는 평생 국수집 하는 집이니까 네. 평생 나사 깎는 집은 나사 깎는 집이니까 새로운 걸 도전을 안 하죠. 안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본은 아시겠지만요. 100년 된 기업이 우리나라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 100개도 없어요.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그렇게 활명수 같은 거 그렇죠. 동화약품 뭐, 네. 뭐 두산. 근데 일본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요? 일본은 100년 기업이 3만 3천 개가 넘어요. 4만 개까지 전 세계 탑입니다. 와. 100년 기업 200년 그리고 200년 된 기업도 몇 천 개가 3천 개가 넘어요. 200년을 어떻게 똑같은 걸 계속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무라이.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된 거냐면요. 이게 일본이 또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 이 와무나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신 탄압을 합니다. 이게 그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만든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의 소설 침묵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17세기 에도 시대에 일본 나가사키에 있었던 기독교인 박해 이제 그 당시 카톨릭인데 박해를 실화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제 소설로 한 게 영화를 하는데 이거 정말 저 영화 몇 번 봤거든요. 사일런스. 아, 사일런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 막부 정권이 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게 나옵니다. 살벌합니다. 아주 그리고 뭐 잔인합니다. 그 후미에라 그래가지고 네. 기독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밝혀내느냐. 후미에라 가지고 동판 밝혀. 동판이 뭐냐면 예수 얼굴, 네. 성모 마리아 얼굴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못 밟으면 못 밟은 기독교인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뭐 유튜브에 요즘 나오는 게 북한 해커들이 네. 위장으로다가 막 해서 이제 막 온라인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막 취업을 하고 해서 막 많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이게 북한 해커가 북한 해커 아닌 척하고 막 한국 사람인 척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해커인지 아닌지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 맞추는 게 야 너 김정은 욕해봐. 김정은 돼지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척 이게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절대로 못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안 걔들은. 되는구나. 그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거를 통과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사상적으로 이미 그들은 세뇌돼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너 김정은 돼지 해봐 못 하는 거예요. 네. 죽었다 깨도 못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요즘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못 봤어요. 그거를 예 요즘 유명합니다. 일본이 무려 25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15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요토미 처음에는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아시지만 그뭐저 소소행장인가 뭐 그런 네, 사람들 그렇죠. 예. 조니시 유키나가가 크리스찬이었고요. 네. 그래서 십자가 네.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후반 되면서 박해시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사상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들 중에 독재 억압한 나라가 뭐가 몇 있습니까? 전부 다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다음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겨라. 근데 이게 막부를 섬겨야 되잖아요. 네. 막부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어떻게 사랑해? 우린 처단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칼로 찌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자기네 일본 막부의 통치 철학이랑 안 맞으니까 나중에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박해를 시작해요. 도요토미 시대. 그게 이제 계속 박해하는 역사가 한 250년간 이어지는데 이게 매년 초에 와. 전국적으로 동판 밝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엔도 슈샤크의 소설에 나오는 거고 사일런스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봐야겠네요. 지금 북한이 네. 한 5, 60년 동안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한 60년, 70년 이렇게 네. 1950년 6.25 때 이후로 지금 김일성 우상화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지금 세뇌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욕해봐 못하잖아요.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상의 자유를 통제했습니다. 250년간. 거기서 벗어나면은 민폐, 메이아쿠. 왜 한 명이라도 뭐 잘못되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보니까 그걸 250년간 문화 인류학적 DNA가 쌓여. 그러니까 그게 잠재의식에 꽉 있겠구나. 있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우리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 항상 질서를 지켜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또 이 반대급부, 동전의 앞뒷면처럼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지메 문화예요. 이즘에 다르면
다르면 패기치면 어떻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야죠. 왜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고통스러울 수 없으니까. 이지매. 그게 이지매예요. 그게 이지매 문화인 거예요. 이지매 문화가 결국은 뭡니까? 약자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집단적인 린치지 않습니까? 정신적, 네. 구체적으로. 그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있군요. 앞뒷면인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본인들에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또는 이 질서를 깨는 사람에 대한 혐오가 들어가 있어요. 혐오 정치, 혐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혼내와 다떼마가 있고요. 일본은 교토 사람들의 말이 혼내와 다떼마가 달라서 네. 그게 야 너 시계 참 좋다. 그게 시계가 좋아서 야 너 시간 보고 빨리 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딸내미가 피아노 잘 치시던데요. 칭찬이 아니에요. 야 밤에 시끄러우니까 피아노 좀 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게 혼내와 다떼마. 그걸 일본 사람들도 교토어라고 해가지고 그게 방송에 나오고 예능에 나와요. 그게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거에 대한 퀴즈도 내고 그래요. 그게 예능에도 나오고 막 그 정도로 그게 뭐냐면 1000년 넘게 내려온 교토 사람들의 프라이드인 거거든요. 그걸 서로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 우리는 1000년 동안 지켜온 우리만의 그게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교토 이외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본인들이 혐한이 컸어요. 예. 그걸 또 이용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 혐한을 갖고 또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기도 하고 지지를 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때 혐한 많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혐한이란 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옛날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자기들한테 이거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사람들한테 혐한하면 왜 한국 되게 힙한 나라고 핫한 나라고 잘 나가는 나라인데 괜히 시기에서 질투해서 또는 그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혐한은 많이 없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졌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게 이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슬람이 한 30만이 넘는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한 40만 되거든요.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0.7%가 이슬람입니다. 우리도 뭐 인도네시아부터 해가지고 많이 왔다. 유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혐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별로 표시 안 나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 동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 국가였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네. 불교가 있었고 신라 시대 완전히 불교잖아요. 불국사. 네. 완전히 뭐 불교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했던. 네. 그리고 고려 때도 마찬가지 불교 국가잖아요. 조선도 유교를 승산한 숭이 억부를 했지만 네. 일반 백성들의 삶에는 불교가 뿌리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불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5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이 1500년 이상을 우리는 불교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선시대 500년은 유교 국가, 성리학적 질서로 예. 또 유교를 도입을 했고 통치 철학으로 삼았고 백성들의 삶의 철학으로 삼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불교가 30% 정도 됩니다. 진짜 우리는 종교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 중에 네. 불교 국가였으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불교도 여전히 있고 네. 또 그 외 종교도 원불교라든지 그 종교가 있고 무교도 있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아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거의 다 이제 무교고요. 기독교가 1%도 무교예요? 아니죠. 예, 다 거의 그 신도라고 하죠. 신도. 신도. 그게 이제 일본의 전통 신도라고 하죠. 네. 무교하고 신도 섞여서. 네. 그래서 일본은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애태가 나면 뭐 신도에 가서 하고 죽으면 불교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포용력이 굉장히 적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와 문화와 메이와커 문화. 거기서 발전하게 된 게 장인 형식. 그래서 일본이 장인 문화는 지금도 세계적이죠. 굉장합니다.